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집행 효과 등에 힘입어서 1%대 성장은 면했지만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 이상 증가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를 웃돈 것으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3분기 6% 줄었던 건설 투자가 4분기에는 18년여 만에 최고인 6.3%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 우리 경제가 좋아졌느냐?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말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학계 어느 누가 경제가 좋아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기조를 고치지 않냐는 거예요. 가계소득도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성장률 평가를 놓고 우리끼리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년을 놓고 보면 2.7% 성장했습니다. 무난한 편이긴 한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올 1분기만 놓고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입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낙관론을 펼쳤던 문재인 대통령. G20 국가들이나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4%.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지금까지 성장률이 집계된 22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라트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4개국뿐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가 많은 국가로 한정했을 땐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는데 3050 클럽 가운데서는 이례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고요. 3050 클럽 중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하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8%로 22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오늘 이 발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보완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지만 영세 자영업자 줄도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분기 성장률이 OECD 꼴찌로 추락했을 때도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세계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대외 변수로 원인을 돌린 셈입니다.